김유진 씨가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2005년 유진 씨가 13살 때 여름방학 때 겪었던 일입니다. 어릴 때는. 당시 사업을 하던 아빠가 네. 동업자한테 사기를 당해서 회사는 완전 쫄딱 경우 망하고 많죠. 도망치듯 제주도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할아버지가 네. 노후를 위해서 마련해뒀던 빈집이 하나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집은 서귀포시에 있는 1층짜리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마당 쪽에 가보니까 오래된 감나무 한 그루가 있었고요. 제주도 방언으로 고팡이라고 하는 작은 창고가 있어요. 호기심이 발동한 유진 씨와 여동생은 그 창고를 함께 구경하기로 했습니다. 왼쪽에는 공구들 이런 것들이 좀 쌓여있고 오른쪽 벽을 봤는데 유독 그 벽에만 검은색 곰팡이가 가득 피어있는 것입니다. 그 아래에는 사기 그릇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이가 나간 아주 오래된 그릇이었죠. 갑자기 뒤에 있던 동생이 비명을 지르더니 창고 밖으로 막 뛰쳐나가는 거예요. 동생이 서 있던 그 창고 구석을 가보니까 발톱이 다 빠진 고양이가 눈을 치켜뜬 채로 야생 고양이. 죽어 있었던 거예요. 죽었어요. 유진 씨도 그 고양이를 보자마자 불이 났게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아빠한테 이 이야기를 했어요. 네. 아빠는 창고로 와서 고양이를 이렇게 보시더니 아이고 불쌍한데 우리 같이 마당에 묻어줄까? 그렇죠, 그렇죠. 아이들도 이렇게 있으니까. 얘기를 하셨어요. 네. 아빠랑 동생이랑 유진 씨 셋이서 마당에 있는 감나무 밑으로 갔습니다. 네. 유진 씨와 동생은 살짝 떨어져서 지켜봤고 아빠는 땅을 파고 축 늘어진 고양이 사체를 잘 묻어줬어요. 그날 밤 찝찝함을 떨쳐낼 수 없었던 유진 씨는 부모님과 함께 안방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네. 잠이 든 지 얼마나 됐을까? 하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시계를 보니까 새벽 3시쯤이었고요. 소리가 나는 곳을 확인하려고 창가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뭐예요? 웬 여자가 창고에서 기어 나오고 있어요. 머리가 잔뜩 헝클어져서 산발이었고요. 금실이 수놓은 검은 비단옷 같은 걸 입고 있었는데 그 여자가 입은 검은 비단옷이 바닥에 쓸리면서 계속 쓱, 쓱 이런 소리가 났던 겁니다. 한참을 기어다니던 그 여자가 향한 곳은 감나무. 그 여자는 흙을 마구마구 파내기 시작했어요. 그 자리는 바로 고양이 사체가 묻혀있던 곳이었죠. 그리고 곧 들려오는 하는 소리. 유진 씨는 이 광경이 너무나도 기괴해서 헛것을 봤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하고 숨을 크게 들여마신 거예요.
그리고 마주한 그 여자의 얼굴은 입 주변에 검붉은 피가 덕지덕지 눌러붙어 있었고요. 짐승의 눈처럼 어둠 속에서도 빛을 내뿜고 있었는데요. 가장 끔찍했던 건 그 여자의 얼굴이 비늘로 덮여 있었다는 거. 뱀처럼. 뱀이야. 그 여자는 빠른 속도로 유지진을 향해 기어오기 시작. 비늘로 뒤덮인 손이 급히 닫은 창문에 미끄러져서 내렸고 유진 씨는 비명을 지르면서 일어났습니다. 너무 끔찍한 악몽이었죠. 근데 며칠 동안 연속해서 꾸게 되는 거예요. 악몽에 시달리는 유진 씨는 결국 엄마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게 됩니다. 말해야지. 엄마는 집이 낯설어서 그런 꿈을 꾸는 거라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유진 씨는 밤마다 또 악몽을 꿀까봐 벌벌벌 떨면서 안 자고 버티기 시작했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뭘 입에 넣었다면 토하기 일쑤였고. 그런데 이제 며칠 후 장보러 나갔던 엄마가 다급해 보이는 표정으로 붉은 비단 주머니를 들고 들어온 거예요. 그 안에는 나무 술잔이랑 부적이 들어있었습니다. 엄마는 급히 부엌으로 가시더니 쌀 한 주먹을 붉은 주머니에 넣고는 창고 뒤편으로 가서 땅에 그걸 묻으시는 겁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그게 엄마가 들려주신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시장에 가던 길에 이상하게 어떤 집 하나가 눈에 띄더래요. 허름하고 아주 오래된 집이었는데 그 집 대문 앞에 연등이 하나 이렇게 걸려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연등을 본 순간 엄마는 이제 뭐에 홀린 것 마냥 너무 자연스럽게 그 집 안으로 스르르 이제 들어가게 됐대요. 그곳에 이제 젊은 여자가 하나 이렇게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기다렸다고? 엄마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머뭇거리고 있는데 네 딸 자꾸 이상한 꿈을 꾸는구나? 어떻게 알고 있었어? 순간 놀란 엄마는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봤죠. 저기 갈래길에서 왼쪽 끝집 맞지? 야야야 이름 깜짝 놀라지. 그러면서 그 여자가 꺼낸 이야기는 믿고 싶지 않을 만큼 기이했다고 합니다. 당신네 집 뱀신 모시던 무당이 살던 집이야. 뱀신 이제 풀리네. 원래 그 무당한테 딸이 하나 있었어. 그 딸이 뱀신을 이어받아서 모셔야 하는데 그 무당이 죽고 나니까 그 집 딸이 다 내팽개치고 육지로 도망갔잖아. 심지어 그 딸이 제대로 된 제사상 하나 안 차려주고 창고에 딸랑 밥 한 공기만 차려놓고 그냥 가버려서 뱀신이 엄청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 그 밥 한 공기로 성이 차겠어? 그 집에 쥐새끼 한 마리도 들락거리지 않은 게 수년째인데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 그 딸을 잡아다가 족치려고 벼르고 있었을 텐데 이사온 니네 가족들이 엄하게 뱀신의 저주를 다 뒤집어쓰게 생겼어.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내가 뱀신의 화를 잠재워줄 비방을 알려줄 테니까 그대로 따라해. 엄마는 진짜 너무 고마운 마음에 지갑에 있는 그 3만 원이라도 이렇게 건네려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한사코 복채는 거절을 했대요. 왜 그렇지? 아우 됐어. 대신 내가 일러준 대로 꼭 해야 돼. 안 그러면 당신 딸 제명에 못 살아. 그 이야기를 들은 유진 씨는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자신이 꿈속에서 봤던 그 여자가 뱀신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뭐 다행히도 무당이 비방을 알려줘서 그날 밤에는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며칠 뒤 유진 씨는 또 한 번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안개 속을 걷고 있었던 유진 씨. 근데 뒤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니까 아빠인 거예요. 꿈의 아빠가. 그런데 그때 유진 씨는 아빠의 뒷모습을 보고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왜요? 뒷모습이. 마당에서 본 그 여자가 붉은 비단천을 아빠의 목에 두르고 조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찾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스라치게 놀라서 꿈에서 깬 유진 씨는 바로 아빠부터 살펴봤어요. 그치. 다행히도 아빠는 평온한 얼굴로 주무시고 계신 겁니다. 그 이상한 꿈을 꾸고 난 며칠 후 갑자기 집 앞에서 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어디야? 어디다 뒀어? 밖에 나가보니까 대전에 사시는 외할머니가 왜 그래? 소식도 없이 그냥 찾아오신 거예요. 너 무당한테 뭐 받아온 거 있니? 어? 그거 어디다 뒀어? 어디다 뒀어 대체? 어떻게 알았지? 깜짝 놀라 엄마는 곧바로 붉은 비단 주머니를 묻어둔 곳을 알려드렸죠. 할머니는 창고 뒤편으로 달려가서 땅을 막 파헤쳤고 주머니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붉은 주머니를 불태우기 시작했어요. 어머, 왜 이러는 거야? 너 과부 되고 싶어서 이래? 그거 뱀신 잠재워준다고 받아온 건데 그걸 때우면 어떡해요? 정신 차려 이거사. 그 무당이 비방을 내준 게 아니라 지가 받은 저주를 떠넘긴 거라니까. 그러니까 대충 스토리가. 그 무당인 줄만 알았던 그 여자가 뱀신을 제대로 모시지 않고 도망갔다던 그 딸이었던 거예요. 육지로 도망갔던 그 여자는 뱀신의 저주를 받은 나머지 시름시름 앓으면서 죽지 못해 살다가 결국 다시 제주도로 내려오게 된 거예요. 와, 너무 충격적이다. 그리고 이 집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기만을 호시탐탐 기다렸던 거예요. 어이구. 그 사람에게 자신이 받은 그 뱀신의 저주를 떠넘기려고 아이고. 엄마는 싸한 기운이 온몸을 휘감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외할머니와 엄마는 서둘러 그 무당집을 찾아갔지만 가야지. 머리 잡아야지. 이미 그곳은 텅 비어 있었고요. 급히 떠난 흔적만이 남아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대단한 반전이었습니다. 그 무당이 해결사인 줄 알았는데 아주 간귀한 꾀를 부렸군요. 아니 그러저나 저 스봉만 씨 어떻게 들었습니까? 당연히 저 이제 외할머니 때문에 이거 다시 무산되는 거 아닌가라고 그냥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반전 때문에 더 놀랐어요. 정말. 저도 외할머니 넣었을 때 상황이 더 악화되거나 맞아, 맞아. 그냥 빙이 되거나 이럴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아니 근데 외할머니가 어떻게 알고 그 여자가 무당이라는 걸 엄마 어떻게 얘기할 거 알고 그런 아닌데?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주인공 유진 씨가 더 자세하게 들려주셨습니다. 옛날에 예, 모셨던 들어보시죠. 분인가? 또 외할머니가
뱀이 무슨 해코지를 하는 꿈을 꾸셔가지고 그 찝찝한 마음에 이제 아시는 무당분한테 찾아가신 거예요. 그 무당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딸이 과부가 될 팔자인데 태평한테 뭐 하고 있냐면서 호통을 치셨대요. 그래서 그때 할머니가 놀라셔서 그 말을 듣고 달려오신 거예요. 대전에서 상고 뒤쪽을 파보니까 그런 물건들이 나와가지고 그때 할머니가 놀라셔서 좀 엉덩방아하시면서 이제 펄썩 주저앉으신. 와 진짜 와. 우리가 그동안 심하게 되면서 사실 다룬 이 무당분들은 약간 효자의 맞아요. 개념이 굉장히 착한 많았어요. 그쵸. 누군가 어려운 분들을 막 빌런이야 여기. 꽃가신에서 나왔던 그 무당은 막 그 인형 집으로 만든 맞아, 그 맞아. 인형도 주고 그다음에 골목길에서 딱 기다리고 계셨던 그 인형 알죠? 고등학생 인형. 네네네네. 그분도 도와주신 지켜주려고 거잖아요. 뭐 도와주시려고 막 했는데 네. 여기 무당이 이렇게 나쁜 존재인 줄 몰랐어요. 원래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걸 제가 본인이 안 받고 지금 그렇죠. 도망간 거잖아요. 예. 이렇게 신이 노하면은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 진짜 저주가 내린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자기가 죽게 생긴 거니까 네. 결국은 이제 다른 재물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나 사실 이제 악몽의 뱀 이거 정말 섬뜩하고 잘 어울리는데요. 아니 근데 그 저 뱀신은 사실 좀 일반적이진 않거든요. 뱀신 근데- 들어봤어요? 뱀신? 근데 처음 놀랍게도 들어봤어요. 뱀신은 제주도에 존재하는 신입니다. 실제로 네, 실제로 있습니다. 아하, 예. 그래요? 특히 제주도에서는 뱀신이 워낙에 예전부터 좀 유명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건 몰랐지 그런 거를. 이분이 아까 뭐 고팡에서 뭘 고팡, 발견해서 예. 좀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전형적인 좀 제주도 민속입니다. 그런 창고 이런 데 곡식을 쭉 많이 쌓아 놓는다고 하면 뭐가 끼는 게 골치 아프겠습니까? 잘 볼래? 쥐 들어오는 거 이런 거 골치 아프잖아요. 그런데 뱀이 쥐를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에 사는 이런 뱀은 뭐 특별히 큰 독사는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이 곡식을 보호해주는 재산을 뱀이 지켜주는 거죠. 재산을 지켜주고 재산을 늘려준다. 뭐 이런 문화가 생기지 않았을까. 근데 무서워만 안 해도 돼요. 왜냐면은 잘 모시면 집에 이제 재물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부자가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뱀신을 모시고 큰 굿을 한 이제 해녀들은 삽시간에 그냥 부자가 됐다. 이런 얘기도 많이 제주도에 돌고 있습니다. 한번 모셔야겠네요. 모신다고? 한번 뱀신을? 모셔야겠어요. 주식 때문에 한번 모셔야겠어요. 크게 한번 되고 싶어요. 네. 계속 얘기가 났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특별한 신앙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유가 있겠죠 분명히. 특히 제주도의 환경 같은 경우는 이제 업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 것 이런 그렇지, 것들에 맞죠. 많이 의존을 하다 보니까 거기 뭐 사실 뭐 사람의 인력으로 되지 않는 날씨에 따라서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일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신앙적인 것에 의존하게 되는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